어쨌든 원주를 기점으로 이 KOK 사업을 멋지게 펼치고 계시는 KOK 프렌티어 송기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송기찬 기자님이겠습니다. 여신입니다. 네, 제가 KOK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 잠깐 말씀드리고 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KOK는 저한테 빚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과거에 10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같은 일을 하고도 남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기여한 만큼 여기서 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뭔가 가슴에서 밝은 빛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오늘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귀를 좀 열어달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꾸라고 안 그러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너무 바쁘대. 들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살짝 전환만 해서 그냥 귀만 열어도 오늘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대표이사의 말씀 한마디 들어보시죠. 남자 가이스의 메타버스에서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미디움의 CEO 김남민입니다.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KOK 플레이를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V3라고 통칭하고 있는데요. 회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요. 미래 트렌드 반영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와 개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첫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메타버스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세이자 미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페이스북에서도 사명을 메타로 바꿀 정도로 이 메타버스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KOK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메타버스의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저희 KOK에서는 이런 멘트가 있을 때 끊었습니다. 이 영상은 12월 달에 촬영한 영상이에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 상에 조회해 보면 다 볼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도 KOK가 미디움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안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CEO께서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KOK가 오픈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의 거품이 확 빠질 것이다. 이게 2017년도 얘기고요.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뭐 징역. 지금 작년 3월 25일 날 확보가 됐죠. 신규 이익은 없고 은행들 계좌수익 현상 유지할 것이다. 가상화폐 투기는 미친 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오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글로벌로 시작한 게 KOK입니다. 저 미디움이 있으면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어요. 미디움 재단에서 작년 4월 15일 날 KOK 파운데이션을 재단을 인수했습니다. 요 그림을 놓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자, 현대그룹이에요. 여기 현대자동차고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겁니다. 그럼 기아자동차는 현대그룹 산하 맞죠? 근데 굳이나 현대그룹에서 기아차 우리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현대그룹에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각각의 일이 다른 그런 독립적인 회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프로토콜 경제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 리퍼럴 마케팅에 대해서는 KOK 같이 함께 하신다면 꾸준히 한번 이번 반복 학습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재작년 12월 달에 이 워렌 버핏이 했던 명언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해야 될 것이다. 이 명언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거기서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채굴이었습니다. 그때 눈을 뜬 게 파일코인 채굴에 눈을 떴고요. 이더리움 채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5월달에 백지훈 대표님을 고맙게도 만나 뵙고 제가 KOK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 올바른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세 가지는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지 간에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어떤 회사인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럼 나한테 돈을 주는데 이 돈 주는 재원이 도대체 뭔지, 이 부분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재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단이 뭘까요? 재산의 집단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디움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산은 뭘까? 자, 미디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가속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KOK,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KOK를 인수했고, QR코드 특허를 보여주죠. 두빈나르 소프트를 인수했고, 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제조사를 인수했습니다. 바로 미디움의 재단의 자산은 그러한 회사들이라는 거죠. 여기 나열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쪽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두 개 회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학동에 위치한 미디움 본사 정비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업태라든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면 하드웨어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띄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디움을 운영하는 경영진입니다. 자, 박윤성 CSO, 저분의 머릿속에서 미디움의 거의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무관리자, 그리고 정보관리자.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은 여기 IBM, 이 운영 책임자인데 IBM과 NHA, 네이버와 함께 협작한 회사죠. 여기서 시스템 엔지니어를 겪은 분이 여기서 운영 책임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전산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IBM과 NHN의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여기서 최고 핵심 관리자로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분이 아까 인터뷰 때 뵀던 김판종 CEO. KOK 모든 것은 이 최영규 박사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서 뭐 많은 분들이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분이 서로 만나서 작년 4월 15일 날 미디움과 KOK가 하나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2021년 블록체인 기술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던 작년 11월 26일이죠. 여기 그때 현장입니다. 중소벤처부 장관 상을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미디움이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미디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영상 한 편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만든 영상입니다. 2019년이지만 KOK와 합병하기 전에 이런 포부를 갖고 운영했던 그런 미디움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기술의 혁신성과 그 우수성, 그 빛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어떠한 글로벌 기업들에게 그렇습니다. 그 속도의 단점,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를 통해서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더리움, 이오스 등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의 단점을 극복한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세계를 블록체인 세계를 이끄는 리딩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디움에서 블록체인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고 소규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본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성능의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암호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였고 암 서버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저희의 다음 단계는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의 최종 목표는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안에 드는 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10만 TPS, 100만 TPS까지 연구 개발을 열심히 완료해야 합니다. 그 기술적 목표가 완성된다면 전 세계 최고의 블록체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확신합니다. 미디움은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 세계 블록체인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미디움 화이팅입니다. 자, 이 리스트가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 리스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텐센트. 지금 불러드리는 회사는 제가 아는 회사들이에요. 이 안에 진입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는데 KOK를 만나면서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대략 한 2025년 안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미디움은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속도의 단점을 이 하드웨어, 장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018년도에 이미 국제 컨퍼런스에서 3만 TPS를 시험 성공했어요. 자, 그럼 TPS란 뭘까? 초당 전송 속도입니다.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해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표현을 봤는데 이게 한 30년 지난 후에 지금 제가 이거를 얘기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자,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뇌요. 그렇죠. 뇌입니다. 제가 뇌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컴퓨터 칩입니다. 저쪽부터 CPU, GPU, IPU, BPU입니다. 저 CPU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저 CPU는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컴퓨터 부품 중에 제일 비싼 부품이 바로 저 CPU입니다. 저게 없으면 사람이 뇌가 없이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자, 게임 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겁니다. 예전에 초창기 때 게임을 할 때 보면 제가 97년도 그때 막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총을 쏘면 좀 있다가 제가 죽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막 버벅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데 실생활에 지금 쓸 수 있게끔 고도화된 그런 그래픽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GPU입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의 뇌라고 할 수 있죠. 자, IPU는 인공지능 처리 장치예요. 이 IPU를 통해서 지금 컴퓨터는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BPU는 블록체인 처리 장치입니다. 그런데 BPU 앞에 M이 붙었죠. 미디움에서 나오는 BPU입니다. 자, CPU는 자 40년 동안 AMD와 인텔에서 독점을 했어요. 지금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1위 기업이 어디죠? 네, 맞습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1위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CPU 시장을 도전을 못해요. 그만큼 진입하기 힘든 삼성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자라고 얘기해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저 CPU는 두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디움을 접하면서 소름이 살짝 끼쳤던 거는 제가 40년 전부터 컴퓨터를 만졌는데 블록체인의 뇌라고 할 수 있는 이 BPU를 전 세계 최초로 제작한 회사가 바로 미디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CPU와 NBPU가 결합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좌측은 CPU만으로도 구성을 한 속도고요. 자, 여기에 NBPU를 얹어 놓으니까 들어온 즉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만 TPS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끔 NBPU 하나만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1초에 1000건, 20건 전송하던 저 장치를 1초에 10만 건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이 NBPU를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비트코인의 전송 속도는 1초에 7건, 8건밖에 처리 못해요. 이더리움은 20건, 리플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1500건. 이게 지금 시중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송 기술입니다. 하이퍼레저는 3500. 암호화폐 중에 제일 빠른 것은 이오스라는 암호화폐입니다. 3000건입니다.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자, 얘는 비자 카드는 블록체인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블록체인 방식이에요. 얘는 인터넷 환경 웹 방식에 2만 건을 전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빨리 간다고 해도 저희가 저렇게 빨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적용할 수 있는 현존 최고의 속도는 3000 TP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기존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하는 진정한 상용화의 의미가 3만 TPS 정도는 돼야지 기존의 서비스들을 다 옮겨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디움에서 이 NBPU라는 걸 만들어서 10,000 TPS, 3만 TPS, 5만 TPS를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자, 리눅스라고 하는 재단에서 투자를 해서 또 나옵니다. IBM이라는 데서 개발을 했어요. 어마무시한 기술적인 혁명을 일으킨 게 바로 저 하이퍼레저라는 저 방식입니다. 자, 미디움의 가속기인데, 자, 10,000 TPS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하이퍼레저에다가 NBPU를 결합을 하니까 10,000 TPS를 구현했어요. 여기다가 MX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갖다 얹으니까 30,000 TPS를 구현했어요. 자, 이 50,000 TPS부터는 미디움의 자체 개발 가속기입니다. NDL 코어라고 하는 이 요만한 아까 CPU 같은 칩을 개발해서 요걸로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사람을 제가 옆에 두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장비 보이시죠? 크기가 크지도 않습니다. 일반 컴퓨터 그 통실 4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자, 보시는 것이 저 CPU입니다. 그리고 NBPU, MXP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저 MDL 코어가 저기 들어가죠. 이것이 조합이 돼서 블록체인 가속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이 CPU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CPU가 없이 돌아가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KOK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에요. 자, 콘텐츠가 뭘까요? 콘텐츠는 모든 것이라고 보면 모든 것.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서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디지털화 시킨 게 바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자, 디지털 콘텐츠가 모이는 곳이 바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자, 두리나라 소프트는 QR 서비스 발전에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도라인 컴퍼니는 모든 종류의 키오스크를 다 제작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미디움 페이가 지금 결제 시스템이 그 시연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자, 제가 미디움 페이 결제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요 3가지 회사에 대한 상호 연계성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렇게 키오스크가 지금 서울에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제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골랐죠? 자, 2,000원짜리입니다. 화면 상단에 QR 스캐너는
네, 바로 스캔이 됐죠. 결제. 영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시면 지갑에 바로 결제됐던 내용이 바로 뜹니다. 키오스크 결제라고. 네, 키오스크 결제라고 되죠. 0.56 코. 이때 당시에 찍은 날짜 보니까 11월 11일이에요. 그때 KOK 토큰 하나가 가격이 3달러에 맞춰졌을 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요 구멍 3,600원 하니까 거의 한 2,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환경이 다 구축이 되어 있다. 자, 미디움은 이게 2018년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3만 TPS를 성공적으로 시연했다는 그 기사 보도고요. 자, 제넨바이오라고 하는 의료 기업에 블록체인을 접목했다. 의료 기록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유저 변조 연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제 기록이 5년만 지나면 병원에서는 제 기록을 갖고 있을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파기시켜버리는데, 자, 블록체인에 공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MDL 코어를 만들어 놓고 MDL-X라고 하는 것을 무상 배포분을 갖다가 7월 달에 다 배포를 했어요. 2000 TPS, 지금 리플보다 빠른 부분을 다 무료 제공했습니다. 작년 2월 3일 날 전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공인을 받았어요. 15000 TPS. 그래서 공인받은 15000 TPS보다 더 빠른 속도는 지금 현재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자, 인도네시아 스마트 홈쇼핑과 MOU를 체결했죠. 홈쇼핑 상태 내에서 KOK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협약을 했고, 자, KOK를 만들기 전에 이미 2019년 11월 5일 날 삼성 SDS에서 준비했던 넥슬레저예요. 자, 넥슬레저가 삼성에서 준비했던 우리 KOK 같은 플랫폼이에요. 블록체인 플랫폼인데 거기서도 필요했던 게 뭔가 하면 속도가 필요했어요. 2019년도에 이미 미디움과 만나서 블록체인 플랫폼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나스닥에 입성을 했죠. 자, 본 마켓에 입성한 건 아니에요. 여기 핑크 마켓에 입성을 했는데, 자,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이 이 나스닥 본 마켓에 바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이 조 단위가 넘어가야 되고요. 미국 자국민의 주식 보유 지분이 30% 이상이 돼야지만 본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마켓에서는 자, 주식 장외 거래 형태로 기업들이 지금 거래를 받고 있어요. 루이비통이라든가 네슬레 이런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도 지금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글로벌 벤처 캐피탈 2개소가 투자 유치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 의미는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 입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어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죠. 다리 걸쳐 붙는다. 이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이 기립펀드와 차인캐피탈이 다리 걸쳐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디움이라고 하는 회사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럼 저희가 사업을 하는 주체는 어디죠? KOK 플랫폼입니다. KOK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인의 심장을 뛰게 한 글로벌 K 콘텐츠가 바로 저희의 주 무기인데, 한국이 만들면 제일 잘 만든다는 게임, 웹툰, 영화, K-팝, 그리고 한류 드라마. 이게 바로 저희의 주 무기입니다. 지금 2년 4개월 정도 지났지만 지금까지 게임하세요, 웹툰 보세요,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이런 소리 안 하죠. 왜냐? 2년 4개월 동안 뼈대를 구축해놓은 겁니다. 지금 서두에 제가 보여드렸던 버전 3.0 그 CEO의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부터 3.0부터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게임을 해도 돈을 줄 거고, 톡을 줄 거고, 뭘 웹툰을 다운받아도 톡을 줄 거고, 이런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뭔가 베네핏을 주는 버전 3.0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콘텐츠를 이런 데다 저장했죠. 저는 이 플로피 디스크 이거보다 더 큰 거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도 제가 맞았던 경험이 있어요. CD, 음악 듣는 거, 비디오 테이프 다 진짜 세월 속에 묻혔던. 혹시 비디오 테이프 본 적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는 참. 그렇죠. 이런 것만 보셨죠?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장 객체가 변화했고 또 지금은 이 클라우드 환경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직접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컴퓨터보다 비싼 우리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으로 살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구름이라는 의미예요. 어딘가에 떠있는 데이터를 그냥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배달민족, 쿠팡, 카카오 이런 기업이 있냐는 건 뭘까요?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자, 매장이 없는 유통회사, 극장이 없는 극장, 택시가 없는 택시회사, 호텔 없는 호텔회사, 중개만 하는 하면서 돈 버는 그런 플랫폼들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제공하는 이 개인의 데이터, 바로 이런 거죠. 기타 개인 정보라든가, 뭐 신상, 영수증, 구매 계획, 뭘 좋아하는지 선호도, 이런 것들이 저 한 사람의 데이터는 돈이 안 돼요. 자,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의 데이터도 돈이 안 돼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이 회사들은 그 데이터,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요. 팔아먹을 수 있게끔 가공합니다. 그걸로 장사를 해요. 자, 배달의 민족이 4조 7천억에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이 됐죠. 1년 방문자 수가 1,100만 명 단지 그 데이터 가지고 가능성 가지고 매각이 됐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로 돈을 벌고 있는데, 자, 플랫폼 경제입니다. 이거 중앙에 있는 플랫폼 회사만 독점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그만두면서까지 외쳤던 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 프로토콜 경제를 채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유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앙이 빠졌죠? 참여자 모두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왜? 각각의 기여한 만큼 뭔가 베너핏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자,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회사를 한번 접목을 시켜볼게요.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라이더, 주문하는 저, 식당, 각각의 요 프로토콜 경제 안에 들어있다면 주문하는 저한테도 혜택이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고, 이 플랫폼 회사도 혜택이 있고, 누구나 다 잘 되기를 바랄 거 아니겠어요. 기여한 만큼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KOK는 플랫폼 경제와 프로토콜 경제를 잘 접목을 시켜놓은 프로토콜 플랫폼이에요. 블록체인화 시켜서, 자, 위조 변조 해킹이 원칙적으로 차단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불법 복제가 안 될 수 있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저작권 보호라는 게 따라오죠. 미디움과 KOK가 만났을 때, 자, 미디움이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자, KOK는 B2C예요. 커스터머가 중요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145개국의 50만 명 이상의 유저를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진짜요? 자,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이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뭔가? 바로 플랫폼이 필요했고 유저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많은 아이템들을 이 플랫폼 유저로 모든 걸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필요했던 건 뭔가요? 이 플랫폼을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속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작을 한 겁니다.
자, 왜 KOK인가? 보신 것처럼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다루는 콘텐츠들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글로벌 K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제라는 것은, 자, 구글이나 넷플릭스에 들어있는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페이팔, 카드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콘텐츠는 매일매일 보장받는 KOK 토큰으로 전 세계 어디든,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결제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게임이든 어떠한 콘텐츠든 모든 콘텐츠를 갖다가 다 얻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KOK 플랫폼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플랫폼과는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대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늘부터 6일 이상 모여도 된다고 문자 떠더라고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언택트 산업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한다는 사람도 없어요. 자, 여름에는 더우니까 집에서 안 되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안 되고, 집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그러면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난방기, 게임기, 밀키트 이런 것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어요. 반사 이익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또 반사 이익을 보는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 매출 1,000조 원인데 매년 상승하는 것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북년 대비해서 200%는 성장했어요. 말도 안 되는 성장입니다.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KOK는 자, 집콕을 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거예요. 돈 주고 볼래? 돈 벌면서 볼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카드가 없으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KOK에서는 자, 내가 참여한 거 시간 대비해서 채굴 보상이라는 거죠. 그 채굴 보상받은 KOK 토큰으로 언제 어느 때건 내가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착착 모으면서 돈을 벌었어요. 바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KOK를 자발적으로 알리는 팬클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방탄소년단 BTS를 전 세계 탑으로 만든 게 뭐죠?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에요. KOK의 팬클럽들입니다. 팬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론티어죠. 지금 145개국에 대략 한 50만 명의 유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작년 9월 달에 이 정도 수치였고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략 한 150개국 정도 되고 유저는 60만 명을 넘었다고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세계적인 석학 세 분이 미디움에 합류를 했어요. 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은 자, 구글이 선정한 이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라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자, 미디움의 기술 고문으로 초빙됐고요. 자, 데이빗 더 미디움의 기술 고문으로 초빙됐습니다. 자, 법률 관계된 거, 컴퓨터 관계된 거, 이런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고, 자, 질 캐리건, 자, KOK의 어드바이저로 초빙이 됐어요. 이분이 블록체인 교육과 강사, 트레이닝 이런 과정 갖다가 최고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컴퍼니 잉글더드 메디아에서 자, COO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 이 감천한 나오네요. 이분이 2030년까지 25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2020년까지 30년까지 25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공언했던 부분인데, 자, 블록체인화 되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그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블록체인화 되면서. 공인중개사분들 긴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툭된 말로 낚아만 하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로 유통시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일자리 걱정하셔야 됩니다. 미디움과 함께하고 있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자, 공기업도 들어와 있어요. 조폐공사, 전력공사. KOK 메인넷이 작년 2월 2일 날 테스트넷 오픈을 합니다라고 오픈한 겁니다. 자, 메인넷 뭘까요? 제가 아까 최영 대표님께서 먼 길에서 왔다고 만둣국을 딱 끓여주시는데 만둣국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장사하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남시에다가 만둣국을 막 풀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맛있어. 이거 사업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돌렸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인터넷 올리는 순간 끝난다.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뭐 인터넷 웹사이트에 딱 올려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으로 쫙, 전 세계로 쫙 나가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만둣국을 얘기했는데 메인넷, 테스트넷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시식하게 만들어주고 하남이다, 서울이다 시식하게 만들었던 그 테스트가 바로 테스트넷 과정입니다. 자, 메인넷은 웹으로 딱 올리는 순간 전국 망이 형성되겠죠. 전 세계 망이 형성되겠죠. 그게 바로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KOK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암호화폐 70-80%의 암호화폐가 지금 이더리움 새끼예요. 이더리움 기술로 태어난 암호화폐가 전 세계 70-80%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16,000개 정도 되는 암호화폐 중에서 70-80%면 거의 10,000개 정도. 상당한 규모예요. 왜? 다른 새로운 메인넷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만 그걸로 갈아타기는 너무 비싸요.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그런 환경을 딱 줘서 봤을 때 갈아타고 싶다라고 판단이 들면 갈아타겠죠. 자,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너무 비싸요. 이 가스 수수료, 영어의 약자인데 휘발유, 개솔린의 약자입니다. 자동차가 여기서 하남에서 저기 제가 온 원주까지 가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해요. 개솔린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쪽 거래소로 암호화폐를 보내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합니다. 그 표현을 이 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 여기서 절로 보내기 위한 수수료를 바로 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더리움 기반의 가스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도 20tps밖에 안 되니까 속도도 늦지, 비용도 비싸지. 그런 걸 알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속도 한계성을 극복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수수료를 거의 1,000원대로 낮출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15,000tps 이상의 메인넷 환경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보다 아까 영상 2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바로 송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대 효과를 갖고 있는지, 메인넷이 나오면 정말 대변화, 거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암호화폐 쪽에서.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구도심에, 아직 이제 신도심이 있고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에 이렇게 5층 빌딩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자, 찾아가기 교통도 혼잡하죠. 사무실 환경으로 쓰기 위한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럼 여기 꼭대기층에 올라가는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짐 같은 거 다 그런 불평 감수하고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사용료도 비싸. 월세가 2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여기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자, 이더리움이라는 업체, 도지, 이더클래식, 에이다, KOK 등등등 한 10,000개 정도 여기 입점을 해 있어요. 근데 KOK가 난 여기 못 살겠어. 독립할래. 독립을 합니다. 내가 직영으로 직접 새로운 신도시에다가 내가 직접 건축을 해요. 삐까 번들하게 딱 건축을 해서 얘들아 모여 딱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 여기 교통도 끝내주고, 자, 안에 새로운 인테리어 했으니까 깨끗해. 그리고 사용료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돼.
여기 있던 업체들이 눈을 돌리면서 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 일로 갈래. 일로 갈래. 전 세계에 있는 만여 개의 이더리움 메인넷 이용 중에 토큰들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여기서 1,000원밖에 안 되는 이 수수료를 이용하는 많은 업체들이 10,0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씩 낸다고 생각하고 있죠. 1인당 1,000원이니까 천문학적인 가스비가 모일 거예요. 얼만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쾌적한 환경에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의 무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스비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보면 자 2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더리움 가스비가 자 5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출금한다를 가정했을 때 그냥 8만원도 아니고 제일 저렴하게 2만원 정도라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만큼이 나와요. 1년 동안 3조 6천억 원. 그러면 50만 명이 아니라 25만 명만 출금한다. 그랬을 때도 1조 8천억 원. 50만 명 중에 10% 5만 명만 출금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도 3,600억이라 되는 가스비를 우리가 이더리움 재단에다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KOK 플랫폼이 만약에 오픈이 다 된다고 하면 자 3,600억 원의 가스 수수료, 최소 가스 수수료를 안 나가도 되는 그런 거예요. 회사의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서 우리 플랫폼 KOK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금하면서 제출하는 이 1,000원씩 1,800원 이것도 우리 재단의 수익이 되는 거고 신규에 대한 건 아예 그 포함시키지도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넷을 런칭을 하게 되면 이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 재단 입장에서 붙는 돈들이에요. 이걸로 다른 것들을 KOK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일들만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수익이 재원이 되면 자 지금 현재 영업이익으로 저희한테 뭔가를 주는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KOK 컨텐츠를 보세요라는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이익으로 저희한테 KOK 토큰을 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예요. 자, 6년이 지나면 5년 동안에는 KOK 토큰으로 저희한테 보상을 주는데 6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과 천문학적인 가스비가 저희한테 주는 수익이 재원이 됩니다. 물론 5년 동안의 계획에 맞춰서 토큰을 발행하고 재단으로 회수된 것들 소각된 부분만큼 6년 차부터는 발행을 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6년차 이후의 수익 재원은 영업이익과 가스비로 지출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KOK는 시작부터 남달랐어요. 이러한 생태계를 갖춰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백서에 나와 있는 거 캡처한 건데 자, 첫 번째 생태계가 방금 말씀드렸던 메인넷이에요. 두 번째가 DA라는 겁니다. DA는 뭔가 하면 우리 휴대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앱. 이것을 블록체인 안으로 집어넣어. 유저 변조, 불법 복제가 안 되게. 그걸 바로 DA라고 해요. 그리고 KOK 플랫폼에서 우리들이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 콘텐츠를 보고 영화를 다운받고 게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KOK 플랫폼 생태계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한 회사가 바로 KOK입니다. 자, 0과 1 매트릭스 이 화면을 보여드린 이유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어요. 블록체인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세 번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의 체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자, KOK 블록을 하나 형성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봉인, 실링이라는 봉인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진 D 앱들을 서로 체인을 형성해서 연결해놓으면 이게 바로 KOK 체인이 만들어질 거예요. 위변조 해킹이 원칙적으로 차단이 되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겠죠. 2021년도 4월 16일에 방송했던 작년 4월 16일에요. 경제전쟁 꾼이라고 하는 저 프로인데 자, 가상화폐가 만드는 미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지금 또 다른 그 주목해야 될 걸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자, 20세기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회사들과 21세기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회사들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유료였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기업부터 10등기업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다 무료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알리바바 다 마찬가지죠. 자, 무슨 얘기냐? 21세기에 세계 판도를 바꿨던 회사들의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회사에게 내가 거기 로그인해서 많이 뛰어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흘려보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지 고객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성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한 21세기 중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유럽의 베를린의 스타트업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가상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흔적을 많이 남겨준 고객에게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가상화폐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사라는 것은 회사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같이 투자를 해준 배당이나 이익을 제공해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구성한 데는 투자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객이 여기서 계속 뛰어놀게 만들어야 우리가 존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사람에게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그걸로 주고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그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뭔가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KOK가 2019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 4월 16일 날 방송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KOK는 이미 2년 전에 이런 걸 컨셉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자, KOK는 프로토콜 문제를 추구하고 있고요. 네.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위챗, 그리고 애플 스토어 이런 업체들은 플랫폼 경제를 추구하는 회사들입니다. KOK는 사용자와 콘텐츠 공급자 모두가 윈이라는 그런 글로벌 통합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시작부터 글로벌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어들이 다 생소합니다. 마일스톤이라는 저 용어는 사업 계획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1차 사업 계획을 보시면 되는데 하고자 했던 것들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초과 달성까지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발자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일스톤 사업 계획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다 이루어진 것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마일스톤 2기가 좀 끝났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3기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3차 사업 계획. 이건 지워야죠. 자, 3차 사업 계획에 짧게 준비한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메신저 서비스, 벨트 시스템,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회사는 준비해놓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발표를 해나가면서 약속을 지켜가고 있죠. 자, 우리가 흔적 남기는 방식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기면서, 쓰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SNS를 표현할 때 2세대, 2G, 1세대 SNS라고 하는데 폐쇄형 SNS예요. 여기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또는 카카오 스토리 이런 분야를 1세대라고 하고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여기 2세대입니다. 약간 개방형. 자, 3세대는 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을 주로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죠. 자, 4세대는 뭔가요? 실감형 SNS입니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 SNS를 압축을 시켜서 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머지가 뜻이 합병, 병합, 합치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SNS를 다 통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머지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VR과 A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고글 쓰고 볼 수 있는 환경, 지금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환경을 들어가는 것을 메타버스 환경이라고 하고, 자, 현실 속의 내 휴대폰 카메라 또는 어떤 안경 같은 고글을 통해서 지금 있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를 좀 더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그거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서 자, 건물에 어디 맛집 이런 표현을 딱 쓴 건데, 요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모지티. 모든 종류의 SNS를 다 통합시킨 것만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쇼핑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고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공해서 만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고,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게임도 이쪽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머지리티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즉시 인식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사전 학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저 카메라를 대해서 궁금하면 저 카메라가 뭔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저 업체에서 올려놓은 그 데이터를 보고 저게 뭔지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즉시 인식이라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카메라의 초점이 딱 맞는 순간 저것에 따른 저 카메라에 대해서 정보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 올려놓지 않아도. 그게 바로 즉시 인식 기술이에요. 모지리티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죠. 2021년 12월 15일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의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서비스가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 두 세계를 상호 연결하는 기술을 통해 현실과 가상 공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메타버스의 필수 요소인 아바타를 쉽게 만드는 기술이 보급된 가운데 모든 사물을 메타버스 세계로 이끄는 모바일 앱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물을 인식하면 지금 곧바로 어제 테스트 가상세계에 했는데. 연결돼 모든 사물이 쉽게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물에 따라 메타버스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전문 스타트업 머지리티의 핵심은 사전 학습 없이도 사물을 즉시 정교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술로 각각의 사물에 맞춘 메타버스를 생성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개인의 창작물을 가상세계에 올리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공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어 NFT 경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대중이 가상세계 안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저희 머지리티는 그냥 고객들 눈앞에 보이는 사물과 공간과 위치를 기반으로 누구나 손쉽게 편하게 메타버스의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고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공개형 멀티버스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물을 메타버스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 메타버스의 시대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 이거 오늘 하는데 참. 네. 이 영상을 보더니 많은 지금 업체들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야, 이거 진짜냐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럼 진짜죠.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놓고 안 했어요. 작년 12월 15일에 머지콘을 오픈을 하고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였던 컨퍼런스 형태의 다 시연을 이미 다 했고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일을 지금 오픈을 시킨 거예요. 곧 오픈 예정입니다. 자, KUK에서는 2019년 9월 달에 1차 컨퍼런스 거기서 지금 이 메타버스를 오픈을 했어요. 앞으로 2022년 6월 달에 메타버스가 오픈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없어서 드림시티라고 하는 저 용어로 이미 저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이런 가상의 도시에 사람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만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 인체를 스캔한 우리가 그대로 들어가요. 물론 옵션이겠죠. 몸매가 좋으신 분들은 그 몸매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제 또 다른 아바타가 들어가서 연예인 장동건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에 관계된 영화 이거 한 편 보면 아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언제 나왔는가? 2018년도에 나왔어요. 2018년도에 개봉한 영화에서 메타버스를 다뤘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도 대단하지만 KOK의 지금 최기 박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화의 소재가 현실화되는 것이 1, 2년 만에 그 소재가 바로 현실화된다?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하물며 이제 이런 메타버스 관계된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영화 개봉하고 나서 2022년이면 4년 만에 메타버스 현실을 갖다가 얘기했다. 그리고 영화 오픈하고 한 달 만, 1년 만에 메타버스를 오픈하겠습니다라고 공포했던 것 자체가 지금 일반적인 그런 능력이 아닌 거죠. 이 영화 한 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또 지금 KUK는 딱 2단계 3.0 단계 로드 투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자, 버전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정책 변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 번째도 정책 변경이 있었고 세 번째도 정책 변경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버전 3.0인데 4.0 버전 들어가기 전에 정책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서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 끝나면
1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결과를 갖다 놓고 이제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하면서 정책 변경이 없이 있는 거죠. 늘 있어 왔습니다. 자, 우리 전산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이 대화 창에 보면 이게 메시저 서비스입니다. 근데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저 매거진을 보시면 지금 KOK의 역사예요. 시작부터 현재까지 쫙 올려보시면 모든 스토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 이 두 번째 탭이 지갑 탭이고요. 자, 이 사람 모양을 클릭하면 마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이 있어요. 여기 공지사항을 눌러보시면 공지가 꽤 많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오픈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지사항을 단 한 개도 지우지 않는 회사예요. 제가 이 회사 신뢰 간다라고 딱 느낌이 들었던 게 바로 공지사항. 회사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에 거짓말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회사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가칭 콕톡이라고 하는 대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대화창이죠. 대화창을 누르면 자, 8개 국어 언어가 실시간으로 변환돼요. 예를 들어 8개 언어를 쓰는 글로벌 유저들이 8명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네 말로 타이핑을 쳐서 창에 띄우더라도 각각의 유저들한테 갈 때는 그 나라의 말로 언어 변환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소통이 돼요. 8개국 인종이 모였어. 1대1 채팅만의 언어 변환이 아니라 단체 채팅에서도 가능한 게 바로 KOK 콕톡입니다. 더불어서 이 코인 전송까지도 지금 내부 전송에는 수수료가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유저들끼리 전송할 때 굳이나 수수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래소 거쳤다가 가면 분명히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테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보내줄 수 있어요. 이게 꼭 되면 한 번씩 테스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파트너들께 1콕이라도. 자, 지금까지 회사하고 KOK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는데 수익 재원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또 알려드려야겠죠.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바로 토큰 이코노미랍니다. 자, 참여자 모두한테 기여한 만큼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겠대요. 좀 전에 경제전쟁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겠대요. 자, 여기서 앞서서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카카오가 기업을 어떻게 키웠는지.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카카오가. 그러면서 문자 메시지에 돈을 주고 보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무료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혜택을 본 게 문자 보낼 때 무료로 보냈죠. 그 다음에 했던 짓이 뭔가면 자, 국민게임 애니팡을 출시를 했어요. 게임만 출시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상한 걸 적용시켰어요. 바로 이거 하트. 친구를 초대하니까 하트를 주더라고요. 친구 한 개, 나 한 개.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은 좋은데 게임 안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할까요? 여기서 거의 처음 이게 생겼다고 봅니다. 친구 초대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이 여기서 생겼어요. 적절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개인이나 또는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마케팅 시스템이에요. 하트가 아니라 지금처럼 KOK 토큰을 줬다. 눈에 불을 켜고 치고 찾으러 가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KOK가 채택한 레퍼럴 마케팅에 대해서 보면 제가 일단 참여를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면 참여한 거 참가비를 내고 참여를 하는데 자, 카카오에서 우리가 참가비를 안 내고 참여했죠. 그러니까 하트를 받아도 아무 소리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안 주면 내가 활동을 안 해요.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내가 참여 지분만큼 스테이킹 지분만큼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참여 방식이고요. 자, 또 다른 참여자를 소개하는 게 바로 레퍼럴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KOK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친구가 가져간 것만큼 나한테도 그만큼. 자, 토큰은 총 발행량이 50억 개입니다. 그 중에 15억 개만 여기 계신 유저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또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모으고 하는 토큰 홀더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시장에는 총 15억 개만 유통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회사의 방침이에요. 5년 동안만 드리겠습니다. 첫해 5억 개, 둘째 4억 개, 셋째 3억 개, 넷째 2억 개, 마지막에 1억 개. 이렇게 해서 15억 개를 총 발행을 하고 나면 35억 개가 남겠죠. 35억 개 중에서 남은 35억 개는 6년 차부터 소각시킨 것만큼 보상은 땜빵 중이에요. 자, 소각이 뭘까? 소각을 알아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소각과 제도적인 소각이 있어요. 주기적인 소각은 우리가 콘텐츠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떠한 게임 업체가 우리하고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들고 가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저희 현금을 받지 않고 이미 상장되어 있는 7군데 거래소 중에서 KOK 토큰을 예를 들어 5억이다, 5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자, 재단으로 회수된 5억입니다. 5억 원어치 토큰이에요. 또 어떤 영화 한 편 런칭한 데 있어가지고 1억이나 되는 이 토큰을 갖다가 사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재단으로 회수된 1억의 토큰입니다. 이렇게 재단으로 회수된 토큰들이 모인 것을 주기적으로 재단에서 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토큰이에요. 회수된 토큰들은 없애버립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없어진 토큰이, 소각된 토큰이 1억 개예요. 그럼 6년 차에 시중에 돌고 있는 토큰은 14억 개겠죠. 35억 개에서 1억 개를 갖다 보충을 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풀어요. 그럼 거래소에 풀리면 시장 전체에 15억 개가 맞춰지겠죠. 그럼 또 재단으로 유입되는 토큰들은 또 모아서 소각을 해요. 그게 바로 소각 방식입니다. 그렇게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부족해요. 재단에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 제도적으로 소각을 시켜요. 강제로 소각을 시킵니다. 이게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토큰의 가치 결정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2년 3개월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될 거고. 자, 1차 소각 2천만 개. 이 화면 무슨 화면인지 아시죠? 공지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5일자로 쫙 올려보세요. 그럼 소각 공지가 있어요. 이 소각 공지에 여기 주소 있는 거 링크를 딱 눌러보면 이 화면이 뜹니다. 리더 스캔입니다. 리더 스캔에서 KOK로 검색해서 소각 자료를 찾기는 사막에서 반을 찾기예요. 힘들더라고요. 재단에서는 연락을 하기 쉽게끔 이 링크를, 리더 스캔 링크를 여기다 복사를 해놨어요.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2천만 개, 1999만 9,999개. 자, 2차 소각금.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에 링크가 있어요. 3,257만 개. 3차. 자, 4차 소각이 작년 6월 1일 날 있었습니다. 소각은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얘기하는 이슈예요. 이런 이슈가 하나 발표될 때마다 토큰의 가격, 가치는 올라갑니다. 1차 소각이 있었던 2020년 1월 15일 날 GBG 거래소가 상장이 됐고요. 그러면 같이 올렸어요. 그리고 4차 소각 2021년 작년 6월 1일 날 100만 개를 소각시키면서 6월 4일 날 전세계 3위 거래소의 코코이 거래소가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치가 또 소각도 회사의 어떤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채굴 계획과 공급 계획이 있고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조성을 다 해놨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 소각이라는 시스템을 또 변수를 이용해서 유통량을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토큰의 이코노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0.14달러로 시작해서 작년 1월 1일 날 0.24달러로 1년 동안에 0.1달러 상승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말까지 12월 30일 현재 6.2달러, 지금도 6.2달러죠.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 그래프예요. 제가 그림을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는데 지금 이걸 넘어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코인 가격은 상승했어요. 이 중간중간에 소각이라는 시스템도 작동을 해요. 이 네 개 거래소는요, 상장 피를 주고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코인 거래소, 세계 4위 거래소가 상장이 딱 된 거와 동시에 그러면서 세 개가 들썩들썩거리면서 8월 13일 날 홍콩의 핫빛 거래소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유상장, 도둑상장이라는 표현이죠. 자, 8월 15일 날 베트남의 제1거래소, 우리나라의 업비트 비썸 같은 그 나라의 제1거래소가 상장을 했고, 자, 8월 30일 날 몽골의 제1거래소가 상장을 했습니다. 도둑상장에 갖고 오는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장피를 우리가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피만 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자국민으로 5성이 나왔고요. 베트남에서 5성이 나왔어요. 그만큼 사업자들, 수요자들, 유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이 자율상장을 하는 겁니다. 자, 채굴 보상률, 저희한테 주는 보상률이 변화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과 동시에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업합시다. 비전을 보여줘도 누가 합니까? 백지현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 하세요. 처음 스타팅할 때는 100명한테 정보를 전달해도 4명, 5명밖에 안 했다. 그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상률을 많이 줬어요. 월 12%. 3개월쯤 딱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369라는 얘기죠. 3개월 되니까 회사가 좀 안정화됐어. 보상률은 9%로 떨구고 또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또 안정화됐네. 7%로 딱 맞췄어요. 이 작년 5월달입니다. 자, 5월달, 재작년 5월달부터 12월 1일까지 7% 보상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일날 3에서 5% 평균 4% 정도로 다운됐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엄청 큰 게 회사는 점점 안정화돼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KOK 사업이 탄탄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더 성장을 하는 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KOK 토큰을 처음 들어보는 코인이다. 믿을 수 있을까? 검증할 수 없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검증하십시오. 저는 정보만 알려드리는 거죠. 어느 검색창이라든가 저 코인마켓캡이라고 딱 쳐보시면요, 바로 이거예요. 코인마켓캡 여기 있는 걸 키워둔 게,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 암호화폐 종류별 거래소별로 거래량 순위를 보여주는 인터넷 웹사이트다라고 명시가 되겠죠. 자, 코인마켓캡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PC에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들어가서 돋보기를 눌러가지고 KOK를 검색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인즉슨 언제 어느 때건 미팅을 할 때 정보를 전달하실 때 코인마켓캡을 열어보면 회사의 KOK에 대한 가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저 화면 상단에 보시면, 자, 이 자료가 제가 12월 22일 날 그때 만들어 온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15,904개였어요. 이 중에서 순위가 230이에요. 지금 16,500개가 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44% 정도. 자, 이건 코인마켓캡 쭉 올려보면 차트가 보여요. 최근 1년간의 기록입니다. 아까 1년간의 데이터라고 하면서 제가 점으로 표현했던 거, 그거는 그림을 제가 그린 거고 실질적인 차트입니다.
주식 거래를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차트 보고 이거 뭐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것도 볼까요? 노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영향과는 무관한 알트코인.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대장 코인이 주춤하면 다 주춤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KOK 토큰은 지각을 갑니다. 여기서 보시죠.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KOK는 지각을 가고 있어요. 토큰 이코노미, 토큰 가치 결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제가 이 회사 재원이 뭐야 이 소리는 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참여를 하고 싶어요. 돈을 들고 현금을 들고 딱 들어오니까 현금 안 받아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7군데 거래소 중에서 토큰을 사서 들어오세요라고. 자, 이더리움, 테더, 비트코인, KOK 토큰 이 4개 중에서 하나를 사서 들어오세요. 이 4개가 다 있는 거래소는 이 7군데 거래소고요. 자, 이 3개는 이더리움, 테더, 비트코인은 우리나라 거래소도 있습니다. 바로 사서 KOK로 참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참여하죠. 그럼 내가 참여한 것만큼 스테이킹된 지분만큼 보상으로 저에게 KOK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큰을 받은 거를 어떻게 해요? 현금화는 어떻게 시켜? 이 거래소 이미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다. 자, 채굴 보상 매일매일 보상해주는 이 보상도 KOK 토큰으로 주고요. 해지할 때 해지금도 토큰으로 보상해줘요. 이 KOK 토큰을 만들 때 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질문 드리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좀 들어갑니다. 개발비, 네, 전기세. 근데 뭐 저희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거의 뭐 진짜 이 봉김선달 형님의 이 철학이 그대로 녹여있는 그런 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재원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봉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 가뭄이야. 물이 쫙 말랐어. 팔아먹을 게 있을까요? 물이 있으니까 물을 팔아먹겠죠. 봉익임선달의 재원은 물이다. KOK에서는 팔아먹을 걸 미리 발행을 해놨어요. 50억 개. 발행을 해놓고 스테이킹 참여가 들어오니까 참여 들어온 것에 비례해가지고 발행해놓은 걸 주고 있어요. 그러면 KOK의 재원은 뭘까요? 오늘 분들은 꽤 소극적이시죠? 네, 토큰이죠. KOK 토큰이 바로 재원이 되는 거죠. 봉익임선달이 가뭄이었으면 못 팔아먹듯이 KOK도 KOK 토큰이 없으면 못 팔아먹습니다. 만약에 현금성 토큰을 코인이 들어가서 현금성 코인을 준다고 하면 그건 폰지예요. 신규 유저가 끊임없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KOK는 내가 특별히 신규 유저를 유치하지 않아도 내가 스테이킹 내 지분만큼 토큰을 지급해주다 보니까 여기 폰지가 아니에요.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KOK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는 아니에요. 이거 만들 때가 12월 달에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때는 7위였어요. 쿠코인. 지금 현재 4위, 5위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위부터 10위까지 거래소는 전체 거래량을 합해도 미리 바이낸스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순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자, 비트렉스, 비트글로벌, 핫빗, GBG, 그리고 베트남 제1거래소, 몽골 제1거래소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 최영희 박사님이 5년 안에 $100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거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단
영어 회화가 되시는 분이 이거 보셔야 돼요. 영문으로 말씀하시죠. 이게 날짜 2020년 5월 15일 날 공지사항 쫙 찾아보세요.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가 올라와 있고 블로그 들어가 보면 영어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KOK는 글로벌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경치 좋죠? 제가 이 경치를 선택한 이유가 딱 10개 단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다. 10개 단위. 100달러까지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최영기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달러로 표현하게 되면 저 지금 6.2달러의 KOK 덕분이 지금 안착을 해 있는데 어디죠? 바로 여기에요. 이제 시작 타임이라는 거 다 알지만 2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369 게임 하다가 망가지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2년 4개월을 버텼다고 끝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서 학습이 되신 분들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갈 길이 멀었거든요 아직. 그냥 없어질 회사 같으면 끝물이에요. 갈 길이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백신현 대표님이 멀다 보니까 쉬었다 가라고 지금 나갔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멀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미디움이요. 그 메인넷 런칭이 되면 그걸로 인한 효과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정도 실체를 갖고 있는 회사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인넷이 오픈되면 메이저 코인 50위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5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원서버 원 아이디, 지사가 나가 있어야지 등록이 가능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휴대폰 번호 굳기 누르고 휴대폰 번호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면 돼요. 인증번호 받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인쇄 소득을 제가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오늘 수입이 가장 가난할 때의 수입을 이미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사가 바로 KOK 플랫폼이에요. 이미 대박났는데 사람들은 극구 부정을 합니다. 왜?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때문이죠. 제가 카카오 프로필을 이걸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저를 숨죽이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 꼭 해! 이러면서 연락이 와요. 많이 알리시고, 내가 얘기하지 않은 사람 어떤 누군가는 콜을 하고 있어요. 쟤한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전화했을 때 이미 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하죠. 저 사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 저는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제 강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